이 수업 고1 대상으로 하는 수업이고, 여러분 지금 내신을 하고 오다 보니까 뭔가 지금 감을 많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 수준이면 지금 한 10년 가까이 되는 수능이고요. 요즘은 최소한 이것보다 3, 4배 이상의 정보 압축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길이 자체는 비슷할 수 있어요, 요즘 질문하고. 근데 정보 압축 정도가 되게 달라요. 난이도도 당연히 다를 거고. 딱 고1 수준 지문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내신하고 수능하고 다르다기보다는 내신이 수능을 못 따라오는 느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피타고라스 정리 몇천 년 됐기 때문에 크게 다를 게 없어요. 그런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요, 국어교육학 박사가 우리나라 배출된 지 30년밖에 안 됐고, 그러다 보니 30년 동안 가장 변화가 큰 과목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있는 국어라는 느낌이 이런 느낌이라면, 수능 국어라는 느낌은 거의 지금 이 정도까지 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 괴리가 생겨나는데 느껴야 된다고요. 이 격차가 어떤 격차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게 이 스케일이 지금 고1, 예를 들면 이 스케일이 지금 30년 스케일이라고 본다면, 여러분이 지금 고1, 고2, 고3 스케일이 이렇게 벌어졌다고 본다면,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는 나이에 있어서도 이 스케일은 정말 차원이 다를 정도로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 수업 잘 듣고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평소에 뭐 인스타를 봐, 유튜브를 봐, 페이북을 봐, 친구들께 페메일을 보내, 카톡을 보내, 그럴 때의 정보 처리와 네이버에 뭔가 검색을 하고 구글에 뭔가 검색을 했을 때의 정보 처리와 이런 정보 처리는 약간씩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대학 이후에서 논문을 쓰고 혹은 대학 공부를 하고 전공 공부를 하고 일단 가깝게는 수능 형태의 문제를 풀 때는 딱 이 방식대로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할 줄 모르기 때문에 지금처럼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고, 이해도도 떨어지는 거고, 정답률도 떨어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 정도 질문이면 5분 컷입니다. 자, 항상 일단락은 주제가 세팅이 돼요. 왜 주제가 세팅되는 거냐면, 글의 구성원리라는 독서의 개념이 있어요. 글의 구성원리는 크게 5가지: 통일성, 응집성, 완결성, 강조성, 단계성. 여기서 단계성이라는 게 뭐냐면, 단계별로 글의 목적이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락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락의 역할은 주제 세팅이에요. TS, 토픽 세팅, 제가 약자로 앞으로 쓰는 거니까 혹시라도 수업 처음 듣는 학생들은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그럼 우리는 주제가 뭔지에 집중을 해야 돼요. 주제는 제가 몇 차례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요건이 있어요. 첫 번째, 반복돼야 되고요. 두 번째, 강조돼야 되고요. 세 번째, 뒷받침돼야 돼요. 그러면 그런 요건들에 따라서 반복되는 걸 보니까, 혹은 뒷받침되는 걸 보니까, 글의 주제는 플래시 메모리죠. 특히 1단락에서 2단락으로 넘어간 이 파트에서 반복되는 내용들이, 연결되는 내용들이 있다면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꾸 쓸데없는 정보들에서 어그로 끌리면 안 돼요. 어차피 처리가 안 돼요. 이거 길어봐야 진짜 요즘 수능에서 5분 안에 처리해야 되는 정보인데, 언제 이걸 첫 단어부터 끝 단어까지 플래시라는 단어가 중요하질 않아. 여기서는 지금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는 무슨 뜻이야? 메모리는 무슨 뜻이야? 이거는 여러분 딱 초등학교 때 끝났어야죠. 그 정도 단어 뜻 가지고 뭔가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하는 거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케이, 이 글의 주제는 플래시 메모리야. 플래시 메모리 뭐에 대한 거지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스위치래, 스위치. 스위치는 껐다 켜는 거예요. 스위치는 껐다 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스위치예요. 껐다 켜는 거야. 오케이? 이런 것도 스위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각 스위치는 0 또는 1을 저장한다. 자, 여러분이 이건 되게 건조하게 볼 수도 있는데, 아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의 세상은 철저하게 컴퓨터의 세상이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코딩을 해야 되는 거고,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는 이진법이요. 0 또는 1이에요. 불이 없으면 0이고, 불이 꺼지면 0이고, 불이 들어오면 1이에요. 자, 근데 이거는 기존의 이진법 컴퓨터고요. 이미 상용화가 됐고 2025년이면 바뀌어요. 삼지법 컴퓨터로 바뀌어요.
이건 양자 컴퓨터라고 하는 거고 당연히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고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이에요. 얘는 불이 꺼졌거나 켜졌거나 중첩된 상태가 나타나서 세 가지로 한 자료수에 놓고 표현하는데 어차피 여러분이 지금 단계에서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건 나중에 질문 나왔을 때 설명을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현재까지 우리가 상용화돼서 쓰이는 것들은 이렇게 스위치를 끄고 키는 느낌의 20법 컴퓨터예요. 스위치가 켜져 있으면은 1, 꺼져 있으면 0. 오케이? 이거예요, 그냥. 이 얘기예요. 됐죠? 그러면 디드 카메라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것도 이거 하나의 사진이야. 동영상이지만 하나하나 프레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사진이요. 그럼 사진 하나하나를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픽셀 단위로 쪼개질 거야. 그 픽셀 하나하나가 스위치인 거야. 0 또는 1이라는 스위치. 그래서 그 0 또는 1을 비트라고 해요. 이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니까 그때 같이 더 자세히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그 비트 정보를 기억하는 걸 셀이라고 한대요. 자, 제가 녹색으로 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이게 좀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면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개념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0 또는 1이라고 한다, 그걸 1비트라고 한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잘 보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색깔 형광펜을 쓰는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주황색은 주제예요. 주제. 녹색은 배경지구로 여러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개념들. 또는 평가원에서 출제했을 때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낸 것들. 파란색 이런 펜들은 사고 흐름, 풀이 과정 수학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리고 빨간색이라는 다른 색을 쓰면 약간 구분되는 중요한 것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도구가 있는데 잘 보세요. 그림. 이 그림 나오면 무조건 그림이에요. 물론 그림이 없이 풀리는 경우도 있으나 절대적으로 그림이 이해하는 게 핵심적입니다. 그래서 이 아래 그림이 셀 하나하나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전자가 있는 상태 1이라고 하고요. 들어있지 않은 상태를 0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리까지 나왔어요. 0 또는 1. 그럼 봐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에서 풀이 과정을 쭉 써서 답을 내죠. 국어에서는 지금의 풀이 과정을 쓴 거야. 그럼 답을 어떻게 내는 거냐? 옆에다가 제가 구조도를 그려드릴 건데 여러분 옆이 없으면 뒷장에다 그리셔도 돼요. 선생님 구조도를 꼭 그려야 되나요? 예, 꼭 그려야 됩니다. 왜 그려야 되냐면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학습활동이 그대로 기본적인 문제 유형들이고 여러분이 특히 수능에서 교과서의 예제인 유제 수학 수능 문제에서 예제 유제들이 거의 그대로 수능 기본 유형들이에요. 국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럼 국어 교과서에서 어떻게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보면 알겠지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비문학 지문들 오케이. 그런데 학습활동을 보시면 전부 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구조와 중심 내용을 정리해라예요. 구조도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위계를 잡아라 해요. 그냥 교과서 나온 대로 하시면 돼요. 전개 방식 파악하라 해요. 대조에 따라 가지고 비교대조 표 그려봐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냥 배운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이런 걸 못 배운 이유는 간단하다고요. 기존의 국어교육 그리고 현행 국어교육 이 갭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학년이 쌓여감에 따라서 갭이 벌어지는데 현장에서 못 따라하고 있을 뿐이에요. 자, 첫 번째 1단락. 1단락의 역할은 항상 주제 세팅 단락이라고 그랬죠. 공식 기억하세요. 자, 주제는 그럼 뭐냐고? 플래시 메모리. 이런 식으로 정리하세요. 플래시 메모리. 그럼 그 플래시 메모리가 어쨌냐고요? 자, 플래시 메모리가 어쨌냐? 구조, 스위치다, 셀이다, 구조에 대한 얘기고 원리에 대한 얘기예요.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와 원리예요. 그런데 이걸 줄글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림으로 이해하는 게 훨씬 쉽기 때문에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 있는 얘 있죠, 얘. 얘가 핵심 그림이에요, 지금. 자, 보세요. 지금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전자가 있는 상태면 위쪽에 나와 있죠. 뭐라고? 1이요. 그러면 전자가 하나도 없으면 뭐라고? 0이겠죠. 그냥 그거야, 지금. 그럼 그림 보고 이해했잖아요. 그림 보고 이해하니까 오케이. 플래시 메모리는 첫 번째 구조.
0 또는 1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전자가 없는 상태 0이고요. 전자가 있는 상태 1이구나. 끝. 얘들아 봐봐. 1달락에 거의 한 80단어에서 100단어에 가까운 정보량이 끼케야 하나, 둘, 셋, 4개 정도의 개념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 단어 한 단어에 다 휘둘리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고 정보 처리가 안 되는 거지. 딱 요즘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정보 처리는 이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가 있어서 네이버에 쳐봐. 훨씬 쓸데없는 정보들이야. 다. 한 80% 쓸데없는 정보들이야. 그러니까 쳐내는 데 집중해야 되는 거고요. 우리가 네이버에 뭘 쳤을 때 탭을 클릭해가지고 나한테 필요한 정보를 끄집어내잖아요. 탭을 클릭한다 또는 그 정보들을 구조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나한테 가치 높은 걸 취합해서 정보 처리하는, 이게 요즘의 정보 처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것처럼 하나씩 꼼꼼하게 하는 건 이미 기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어렵다면은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주기적으로 해주시면 적응이 될 거고, 일단 이 수준까지 오시면 여러분 수준에서 점수를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무슨 얘기냐? 주황색만 여러분 눈에 거의 보였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황색만. 아시겠죠? 집중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중하셔야 돼. 앞으로 2반은 빡세게 데려갈 거야. 빡세게. 내가 항상 했던 얘기가 있어. 400명이 들어도 필요 없다.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수업을 듣고 있으면 나는 그 학생 보고 수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집중해서 들으세요. 데이터를 읽을 때는 그림 위의 반도체 뒤에 3V의 양의 전압을 가한다. 자, 3V면 어떻고 몇 V면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이 그림에 대한 이해라니까. 그럼 봐봐. 데이터를 자, 첫 번째 뭐 하는 단계요? 읽는 단계요. 읽는 단계. 오케이? 읽을 때는 어떻게 읽을 때 이 뒤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건대요. 안 봐도 뻔해 얘들아. 그럼 봐봐. 플러스 전압을 걸면요. 잘 봐. 이미 여기 전자가 있죠. 전자는 마이너스잖아.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는 서로 땡기니까, 그리고 전자가 훨씬 가볍기 때문에 전자가 이쪽으로 가려고 할 거 아니야. 이해됐어? 그림 이해를 하라고. 그림 이해를. 우리가 자석 n극끼리 하면 밀어내는 거 초등학교 1학년 때 해봤어요. 기억나죠? 똑같은 거야. 얘가 지금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는 플러스 쪽으로 가려고 한다고요. 그러면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대로. 보세요. 그러면 전압을 가하면, 자, C는 커우즈야. 원인이에요. E는 이펙트 결과예요. 다른 한쪽 반도체인 S로부터 뒤쪽으로 끌리게 된다. 아, 여기 있는 게 끌릴 줄 알았는데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간대요. 오케이?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있을 때는 여기에 이렇게 지금 전자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 얘도 지금 오려고 한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플러스에 둘 다 끌리는 상태이니까 서로 밀어내려고 하겠죠. 밀어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전자가 흐르지 않구나. 그럼 결국 무슨 얘기예요? 아, 데이터를 어떻게 읽겠다는 거야? 전자가 흐르지 않으면 여기에 전자가 있다는 얘기죠. 왜? 둘 다 땡기면서 밀고 있으니까. 이해됐죠? 그 정리하면 뭐라고?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으면 전자가 흐르기 힘들다. 이해됐나요? 그럼 결국 이거였던 거네. 자, 플래시 메모리는 0 또는 1로 또는 전자가 있냐 없냐 가지고 데이터 값을 기록을 할 텐데, 그러면 그 원리는 뭔데요? 자, 플래시 메모리를 자, 첫 번째 어떻게 읽겠대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잡아당기거나 미는 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S에서 D로 갈 때의 전자와 플로팅 게이트에 있는 전자가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결국 전자가 있을 때는 밀어낸다가 되는 거고, 그럼 밀어내면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반면에 S에서 D로 가는 전자는 마이너스가 있고 플로팅 게이트에 아무것도 없을 땐 얘가 움직일 거니까 전류가 흐르겠죠. 그럼 플로팅 게이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니까 0 되겠네. 이해됐어요? 끝이야. 여러분이 그렇게 힘들게 몇 분 동안 읽었었던 1, 2달락은요 그냥 이걸로 끝이에요. 이거라고. 이거 못하잖아요. 백날 읽고 있어도 절대 안 돼요. 이 느낌이라는 걸 잡아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내신이 너무 쉽게 나오기 때문에 허들이 너무 낮아서 국어를 제대로 공부를 못하는데, 학교에 따라서는 고2 때부터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를 변형해서 내거나 여러분 뭐 3월, 4월 이런 모의고사들을 시험 범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수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연습해 주셔야 됩니다. 한편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는 상태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었죠.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냐 없냐. 자,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는 경우에는 1이었고요. 없는 경우에서는 0이었어요. 당연히 얘가 전자가 없는 상태니까 흘러버리겠죠. 됐죠? 봐봐. 그리고 잘 들어. 이렇게라는 게 나오잖아.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요약 정리하는 거니까 굉장히 뒤쪽 정보가 중요해 주는 거야. 전자의 흐름에 따라 가지고 0 또는 1을 판정한다. 그래서 위쪽 내용에서 여러분이 이해가 안 됐으면 이렇게 뒤쪽 내용에만 집중해도 다 이해가 돼요. 핵심 원리는 이렇게 뒤쪽 내용이잖아. 맞죠? 전류가 흐르잖아. 전자가 이미 있는 상태 1이고요. 전자가 이동해 0이고요. 됐나요? 이해하고 넘어가야 돼. 핵심 원리들. 자, 그럼 오케이, 알겠어. 읽기까지는 알겠어. 그럼 플래시 메모리를 읽는 건 이해가 됐으니까 이제 뭐 할까? 그렇죠. 뭐 한대? 저장하는 단계야. 근데 저장 단계는요, 두 가지 과정이고요.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지우는 과정이고, 그 다음은 뭐라고요? 쓰는 과정이래요. 됐죠?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 봅시다. 일단 데이터를 지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데이터 지우기는 여러 개의 셀이 연록된 블록 단위로 이루어지는데, 블록이 포함된 셀마다 G값에 0V, P형 반도체 약 20V 양의 전압을 가하면, 자, 이해가 안 되는 건 간단하다니까. 그림을 처리 안 해서 그래. 그림을 보세요. 그림에. 자, 봐. G에다가 0V, P에다가 20V를 걸겠대. 그럼 보세요. 지금 G에다가 플러스 0V, P에다가 20V를 걸겠대요. 양의 전압 플러스를. 그럼 얘들아 봐라. 여기에 전자가 있는 상태면 당연히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맞죠? 그리고 어떻게 지우겠다는 거야? P형 반도체에 플러스 양의 전압을 걸면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는 경우 넘어간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어? 전자가 없는 상태로 돼버리겠죠. 전자가 없는 경우에도 어떻게 돼? 애당초 없어.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들어있든 안 들어있든 P형 반도체에 20V 양의 전압을 걸어버리면 전자가 있든 없든 빠질 거니까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해됐어? 다시 정리하면 지운다는 게 뭐냐면 P형 반도체에 플러스를 걸어주면 여기 있는 애들이 다 이동을 할 거 아니야. 전자가 있는 경우 마이너스들이 플러스로 간다니까. 그러니까 원래 있던 마이너스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 그리고 원래 마이너스 이해가 안 되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기 자, 아니요. 여러분 봐봐. 여기에다가 플러스 전압을 걸어준대. 그럼 여기 있는 마이너스들은 어떻게 되겠어? 이쪽으로 이동하겠지. 그럼 있던 마이너스들이 다 없어질 거라고. 이해됐어? 그럼 빈 상태가 될 거야. 즉 원래 있었던 없었던 빈 상태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3단계 쓰기 단계 이전에 먼저 지우기 단계인데, 지우기 단계는 어떻게 한대요? P에 20V 플러스를 걸어준대요. 그럼 당연히 두 가지 경우가 생긴다고.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있거나 플로팅 게이트에 전자가 없거나 어쨌든지 간에 P로 이동을 해버리니 플로팅 게이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고, 원래부터 플로팅 게이트에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이해됐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에는 0인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둘 다 결과적으로. 원리는 뭐라고? 플러스를 걸어가지고 마이너스 이동시키기. 됐어? 이게 핵심 원리예요. 그럼 봐봐. 이렇게 처리를 해야 이해가 되지. 근데 줄글을 다 읽고 있으니 이해가 되냐고요. 그림을 처리를 하나도 안 하니까 이해가 되냐고요. 계속 보세요. 이와 같은 과정 거친 후에 데이터 수익이 가능해지는데, 자, 저장은 어떻게 하는 거냐? 반대로 어떻게? G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준대요. 자, 반대로 어떻게 한대? G에다가 플러스를 걸어준대. 그러면 이쪽 갔던 마이너스가 다시 올라올 거 아니야. 아까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걸어가 다 땡겼던 것이 다시 올라갈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1이 된다고요. 그래서 1을 쓰려고 한다. 어떻게 한다? 1을 만들려면 플러스 전압을 걸어주면 1이 된다는 거예요. 됐죠? 자, 마지막 이제 5단락인데 얘는 약간 성격이 다른 애라서 따로 풀게요. 됐나요?
그럼 봐봐 얘들아. 끝이야 벌써. 결국엔 그림 하나 가지고 설명하는 이런 원리들이었다는 거야. 자, 이거 정확하게 필기하시고 이 구조도 가지고 잘 들어.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 필기하고 지문 구조도 그린 거 가지고 다시 답을 찾으세요. 다시 답을. 알겠어? 자, 먼저 유형 설명을 할게요. 19번은 주제와 구조에 대한 유형이야. 자, 구조라는 건 정보 간의 논리관계야. 그러니까 제가 옆에다가 파란색으로 필기해 주거나 이런 것들이요. 대표적으로 세모치거나 이런 것들. 자, 플래시 메모리의 원리에 대한 얘기잖아. 그게 세 가지 원리가 있었죠. 1번 뭐였어? 읽기. 2번은 지우기. 3번은 쓰기. 그 원리 물어볼 거야. 자, 그런데 제가 중요하게 처리하지 않거나 해가지고 바로 판단이 안 되면, 자, 지문 돌아가지 마. 지문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이해하고 처리한 정보만 가지고 풀어보세요. 이 구조도만 가지고 풀어봐. 정말 오히려 훨씬 쉬울 거야. 21번 그 원리를 이해했잖아요. 바로 풀릴 겁니다. 알겠어? 원리 적용 유형이에요. 이런 유형들. 지문 가지 마세요. 다시 한번 얘기한다. 지문 들어가지 마. 자, 잘 들어. 여러분의 단계는 뭐냐? 자,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구조 먼저 정확하게 깔끔하게 똑같이 정리하세요. 펜 색깔도 최대한. 두 번째, 이거 바탕으로 여러분이 이걸 그리세요. 베끼셔도 되지만 여러분 생각을 가지고 베껴. 자, 그 다음에 이 구조도만 가지고 풀어봐. 아시겠어요? 자, 안 풀리는 경우는 그 선지는 스킵이야. 판단되는 선지만 스킵, 판단해. 자, 마지막. 즉 5단락을 아예 안 읽었잖아. 그러니까 5단락 가지고 풀리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오케이? 얘는 별도로 설명을 할게. 알겠어? 자, 같이 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항상 주제 구조 묻는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봐봐. 내용이 없어 지금. 다 전개 방식 구조에 대한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당연히 이 구조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럼 봐라. 글의 주제는 다시 한번 쓸게요. 뭐였어요? 플래시 메모리. 구조는요. 플래시 메모리의 구조, 원리, 맞죠? 읽고 지우고 쓰는 원리. 그럼 봐봐. 2번 선지같이 장점을 설명한 뒤 이런 거 아니잖아. 1단락에서 구조 설명하고 2, 3, 4단락이 지금 원리인데 당연히 틀렸고. 1번 가능성 되게 높죠. 1단락에서 구조 설명하고 그걸 바탕으로 2, 3, 4단락에서 작동 원리.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정답은 되게 딱 정해져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모를 뿐이라고요. 크기? 그러니까 내용일치로 풀면 크기라는 키워드가 있다고. 괜히 헷갈리는 거야. 원리는 있지만 제작 원리가 아니다. 5번도 단점 나열 잘 그런 거 모르겠고. 근데 봐봐. 장점이니 단점인지도 내용은 또 있어. 어디에? 마지막 단락에. 그러니까 자꾸 내용일치로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처럼 시간이 끝도 없이 걸리는 거야. 그게 아니야. 우리가 수학에서 풀이 과정을 적고 답을 찾듯이 국어에서도 이게 풀이 과정이요. 이 풀이 과정이요.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찾는 거예요. 선생님 구조도 그리는 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요. 잘 들어. 어차피 안 그리면 틀려. 알겠어요? 자, 두 번째. 수학에서 풀이 과정 안 쓰고 푸는 애들은 실력이 없는 애들이 아니라 이미 실력이 뛰어나서 풀이 과정을 암산으로 하는 애들이야.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국어도 풀이 과정을 암산으로 처리한다는 느낌으로 보셔야 돼요. 그 수준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러려면 풀이 과정을 꼼꼼하게 써야 암산까지 가는 거지. 풀이 과정도 안 쓰는데 풀이 과정을 쓸 수 있고 없고 어떻게 결정이 되겠어. 계속해서 20번 문제 볼게요. 자, 그럼 봐. 플래시 메모리 원리.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어디에 전압을 걸 거냐예요. 그래서 여기다 걸기도 하고 여기다 걸기도 했잖아 지금. 기억나죠? 자, 그럼 봐. 뒤에 3V를 걸래. 뒤에다가 플러스 3V를 걸면요. 여기에 전자가 있는 경우 여기 있는 전자 둘 다 가려고 하니까 안 흐른다고 얘기를 했어. 이게 2달락 원리였단 말이야. 이해됐니? 전자가 사라진 경우는 어떤 경우였냐면 P형 반도체에 플러스 걸을 때 이쪽 전자가 넘어온다 그랬어.
이해됐어? 그러니까 지금 D에다가 전압을 가는 건 2달러 원리고요. 플로팅 게이트 전자가 사라지는 건 3달러 원리야. 봐봐. 2달러 원리, 읽기 원리잖아. 양의 전압을 가해서 전류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보는 거. 플로팅 게이트 전자가 사라지는 거는 지우기 원리잖아요. 지우기 원리. 3달러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봐봐. 세부적인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니까. 계속 얘도 주제 차원이야. 주제 차원. 구조도 보라니까요. 보면 뭐라고 돼 있어. 2달러에서는. 그래. 여기다 전압을 걸어서 전자의 이동이 있는지 없는지 보겠다. P에다 전압을 걸어서 지우겠다. 이런 핵심 원리 계속 물어보는 거라고요. 2번 선지. 이건 사실 맞는 건데 여러분이 판단이 힘들었을 거예요. 이건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나머지도 역시 마찬가지. 왜 그러냐면 봐. EP롬이나 EP롬 같은 경우는 어디 나와 있어?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잖아. 우리가 이걸 처리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아까 풀었던 접근법으로는 5단락 정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자, 계속해서 볼게요. 자, 핵심 원리를 배웠으니까 우리는 이미 풀 수가 있어. 잘 봐. 자, 1, 0인 상태래요. 자, 여러분 잘 들어요. 21번 문제를 푸는 1단계는 문제에 대한 이해부터 하는 거야. 그러면 문제에 대한 이해는 보통 지문의 원리를 이해해서 보기 상황에 적용하는 경우예요. 그럼 봐, 여러분. 데이터가 1이라는 거는 전자가 있는 상태죠. 0이라는 거는 전자가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 전자가 있죠? 1이죠? 보기 들어야 돼. 보기 들어야 돼. 전자가 있죠? 1이에요. 전자가 없죠? 0이라고요.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2단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게요. 글의 주제 1단락, 2단락, 3단락, 4단락에 의해서 우리는 뭘 알고 있냐면, 자, 2단락 원리가 뭐야? 읽는 원리죠. 3단락 원리는요, 지우기 원리죠. 4단락 원리는 쓰기 원리지. 이해됐어? 자, 그럼 봐봐. 1, 0을 뭐로 해야 된대? 지금 0, 1로 바꿔줘야 된대. 그러면 봐. 지금 얘는 지운 다음에 쓰기 단계를 거쳤잖아요. 3, 4단계에서. 봐봐. 여러분, 다른 내용 아니야. 여기 있는 내용이야. 다시 설명한다. 플래시 메모리라는 건요, 0 또는 1의 상태로 정보를 표현하는 거야. 전자가 없으면 0이고 있으면 1이야. 여러분, 이걸 이해 못하는 건 안 돼. 이거는 반복이야. 그냥 얼마 정보 되지도 않아. 자, 읽기 원리. 이거는 이제 이 문제 필요 없어. 설명도 안 할게. 지우고 쓰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지운다고? 아래쪽에 양전압 걸어가지고 전자를 다 없애버리는 거야. 어떻게 쓴다고? 위쪽에 플러스 하나 걸어가지고 전자 보내버리는 거야. 됐죠? 이게 뭐가 어려워? 이거밖에 없는데. 집중해라. 자,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1, 0을 0, 1로 수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 해야 된다고? 첫 번째, 지워야 된다니까. 지워야 되니까 아래쪽이 전부 다 플러스를 걸었겠지. 그러면 전자가 있든 없든 다 빠질 거 아니야. 그래서 0, 0의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1단계는 뭐냐면 지우기 단계라니까. 그 기억이든 니은이든 둘 다든 일단 플러스를 걸어줘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일단 최소한 디귿은 아니야. 기억 아니면 니은에다 걸어야지. 디귿 리을은 아니야. 최소한 1번 아니면 3번이야. 됐죠? 자, 2단계 지금 뭐 해야 되는 거냐? 자, 쓰기는 어떻게? 위쪽에다 플러스를 걸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는 0, 1로 수정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플러스를 걸어주면 여기 갔던 전자가 다시 돌아오겠죠. 여기는 걸어주면 안 되겠고. 이해됐어? 어디다만 걸어줘야 돼? 리을에다만 걸어주면 되겠네. 됐어요? 됐어? 자, 그럼 봐. 선생님 정답이 2개인데요. 자, 이럴 때 좁히는 거야. 이렇게 좁혀졌잖아. 즉 무슨 얘기야? 둘 다 거는지 하나만 거는지만 그때 발췌되는 거야. 그 핵심은 뭐냐? 이렇게. 자, 잘 보세요. 다시 집중해. 지문 봐야 돼. 지문. 1단계 지문 원리 이해했죠? 거기에다 적용할 거야. 자, 2단계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요. 지우기 하고 쓰기 할 거야. 자, 지우기 단계에서 기억 또는 기억 니은에다가 플러스 걸어주면 다 지워졌어. 쓰는 단계에서 리을에다 플러스 걸어주면 여기 1이 써질 거야. 문제는 답이 2개 나왔네. 그럼 뭔가 세부적인 내용을 여기서 놓친 거잖아. 이 마지막으로 이제 세부 내용 발췌도 가는 거예요. 이해되니? 집중해서 봐야 되는데 앞에서 앞쪽으로 와 좀 이따. 자, 그럼 세부
야 계속 이러지 마. 나 진짜 나 이만 원래 없앨라 그랬어. 없어졌어. 나 몸 솔직히 너무 좋아. 아니 공부를 했으면 공부를 해야지. 근데 내가 생각을 잘못하면 그거예요. 중학생들 고1들은 그냥 놀아줘야 돼. 지금 봐. 지금 애들하고 놀라고 지금 거지 키우고 있어. 거지 키우고 있고 알았어 지금. 맨날 이거 하고 있어. 애들 맨날 이거 하고 있어 지금. 아니 고1, 2 수업은 그래야 된다는, 특히 고1 수업은 내가 그래야 된다는 거 알겠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수업하기 싫어 나는. 아니 집에서 그냥 PC방 가서 놀아. 나랑 같이 PC방 가줄까 내가? 공부하세요 왔으면. 자 다시 갑니다 여러분. 현타와서 그래 현타와서. 이제 마지막으로 기억이냐 기억 니은이냐 둘 다가 어는 거냐. 그럼 봐봐 어디 있겠어? 쓰기에 있겠지. 그럼 4단락으로 가요. 어떻게 돼 있어? 다시 죄송해요 4단계 아니라 지우기 단계겠지. 1단계 지우기 단계겠지. 기억에다만 플러스냐 둘 다 플러스냐. 그럼 3단계로 가야 되겠지. 3단락으로 가야 되겠지. 그럼 어떻게 했어? 그러네. 전자가 있든지 없든지 전부 다 양의 전압 걸었지. 그럼 둘 다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다. 이해됐어? 이해가 안 되는 표정이야. 들어야 돼. 앞자리에서 들어야 돼. 앞자리에서. 여러분 뒷자리 가가지고 딴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하는 것도 능력이에요. 연습이야. 한 건데 뭐냐면 자꾸 여러분이 선제 하나하나로 OX를 쳐 따지려고 하는데 제발 좀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미분으로 풀어야 될 문제를 적분으로 풀어서 틀렸으면 적분의 풀이 과정을 점검하고 있으면 안 돼. 근데 지금 적분의 풀이 과정을 점검하고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1번이 틀린 이유는 아주 간단하다니까요. D에다가 전압을 가하는 건요 2단락에 나와 있는 읽기의 원리예요.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사라지는 건요 지우기의 3단락 원리예요. 그럼 둘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아무 상관이 없는 읽기와 지우기의 원리가 인과관계가 있어라고 물어봤는데 당연히 틀렸지. 인과관계가 왜 있어? 2단락 3단락 원리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이해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주제나 구조를 제대로 못 잡고 정보 처리가 안 돼 있으니까 자신이 없어.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돼? 1번 선지가 맞다는 전제하에서 뭐가 틀렸는지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용들이 있고 이해가 안 되는 상태에서 내용일치로 풀어버리겠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럼 당연히 틀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는 안 된다니까. 그런 식으로 될 수가 없어 인생이. 여러분 세상의 원리는 여러분 이해 못할 거 없어요. 다 이해할 수 있고요. 다만 여러분의 중학교 때 방법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들의 잘못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도 있겠지만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상태로 자꾸 뭔가를 외워서 푸는 형식으로 공부를 했다면 이제 바꿔야 된다니까요. 바꿔야 돼. 안 바꾸면 의미가 없어. 왜? 어차피 안 될 거니까. 안 될 짓을 뭐하러 해? 될 짓을 하라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적분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야. 그런데 자꾸 적분으로 풀어서 그 풀이 과정이 맞고 틀리고를 왜 따지냐. 어차피 틀린 사고인데. 틀린 사고를 갖다 버리세요. 맞는 사고부터 제대로 더 쉬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1번 선제 맞고 틀리고의 이유는 이 내용은 있고 없고가 아니라니까. D의 3V 양의 전화 읽기 원리인데 2단락 주제. 플로팅 게이트의 전자가 사라진다. 3단락 지우개 원리인데 두 개가 왜 인가지? 끝. 이 느낌이야. 이해됐어? 얘도 마찬가지잖아. 세부 내용 하나도 안 물어보고 있어. 1단락 주제 뭐야? 구조. 2, 3, 4단락 원리 주제 뭐야? 작동 원리. 정답 1번 끝. 틀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세부 내용을 하니까 틀리고 어려워지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여러분 5분 컷이야. 5분 컷. 이렇게 풀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 0인 상태에서 0일로 수정할래. 그럼 자, 첫 번째 뭐 해야 돼? 지워야 돼. 그럼 지우려면 기억, 니은에다 플러스 걸면 전자가 다 빠져. 써야 돼. 여기다가 플러스를 걸어주면 위쪽으로 가면서 1의 상태가 돼. 전자가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기억, 니은에 전압 플러스. 그 다음에는 리을에다 정답 3번 끝. 아까도 얘기했지만 1, 3번 중에 헷갈릴 수 있죠. 왜? 기억에다만 걸어놔도 되니까. 그래서 발췌도 해봤더니 둘 다 걸라고 돼 있으니까 오케이 끝. 됐죠. 이 느낌이라니까. 이 느낌. 이해했어요? 표정 보니까 또 이해 못했어. 어떻게 미치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5단락 설명할 건데 여러분 고1 시험이 더 어려워요 요즘. 니네 이게 더 쉬워요. 너희가 지금 3월달 6월달에 쳤었던 모의고사가 더 어려워. 아니야? 난 그게 훨씬 어려웠던 것 같은데. 자, 마지막 이제 5단락 정보 처리를 할 건데요. 잘 보세요. 이제 지금 계속 반복되는 또 하나의 키워드가 있어. 뭐냐면 잘 봐. 터널 절연체, 일반 절연체, 터널 절연체,
절연체. 이게 뭔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전기 감점돼서 뒤져. 자, 전기 만질 때 막 스파크 튀고 막 뭐 코드 뽑아야 될 때 어떻게 하라 그랬어? 아빠한테 전화해야지 이제. 나 아빠가 전화를 안 받아 어떻게 할 거야? 뭐 불러 뒤질 거냐고. 손으로 뽑다가 감전돼 뒤질 거냐고. 절연체가 뭐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게 고무잖아, 고무. 절연체가 뭐니? 그쵸? 도체가 있고 부도체가 있고 반도체가 있어요. 도체는 전기가 흐르는 거, 부도체는 안 흐르는 거, 반도체는 어떨 때는 흘렀다가 어떨 때는 안 흐르는 거. 이해됐어? 무슨 얘기 알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절연체는 뭐야? 부도체 안 흐르는 거야. 이거는 니네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어. 과학기술 시간 이런 거 배웠고 기술과정 시간에도 배웠을 거야. 요즘도 기술과정 배우니?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얘가 이상하다는 생각 이제 해야지. 무슨 얘기냐? 지금 여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보세요. 지금 얘가 절연체면 어떻게 전류가 흐르고 전자가 흐르냐는 건데, 터널이란 말이 붙어 있구나. 그러니까 얘가 뭐야? 반도체겠지. 항상 흐르진 않고 어떤 특정 조건에서 흐르겠지. 그게 반도체의 원리인 거야.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일반 절연체는 어떻게? 막아버리는 거야. 터널 절연체는 어떻게? 전자를 통과시킨다고요. 전압에 가해졌을 때. 조건이 있는 거야. 정리하면 이거죠. 그러니까 전압에 가해졌으면 전자가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반도체가 되는 거라고요. 일반 절연체가 있으면 부도체가 되는 거고. 이해됐어? 알아야 된다니까. 진짜로. 아니 스마트폰 평생 안 하고 살 거야? 코드 한 번도 안 꽂을 거야? 전기 안 쓸 거야? 너희 당장 에어컨, 선풍기, 핸드폰 다 전기야. 그러면 코드 잘못 꽂았다가 뭐 잠들어서 뒤질 거냐고. 부도체, 반도체는 알아야 된다고. 상식이야, 상식. 응? 우리가 어릴 때부터 상식을 배워요. 가스불은 조심해야 된다. 잘못 가스불 했다가 뭐 다 뒤지는 거야. 제발 여러분 알 건 알아야 돼. 집중해라. 봅시다. 플래시 메모리는 EEPROM과 EEPROM의 장점을 취해서 만든 메모리인데, EEPROM은 한 개 트랜지스터로 셀을 구성하여 셀 면적이 작다. 잘 봐. 글의 주제는 뭐냐면 장점이야. 그런 장점 단점으로 비교를 해야지. 자, EEPROM의 장점은 뭐야? 셀 면적이 작다야. 단점은요, 너무 번거로워. 칩을 떼어내야 돼. 자외선소고도 해야 돼. EEPROM의 장점은 뭐예요? 데이터 지우는 게 쉬워요. 근데 어떻게 돼? 구조가 복잡한가 봐. 그런데 플래시 메모리는 첫 번째 장점 뭐라고요? 셀 면적이 작다고요. 두 번째 장점 뭐라고요? 쉽게 쓰고 지울 수가 있다고요. 한편 다른 주제, 세 번째 주제. 메모리는 전원 차단 시에 데이터의 보존 유무에 따라서 휘발성과 비휘발성으로 나눌 수가 있다. 절연체로 둘러싸여 있으면은 비휘발성이래요. 됐죠? 끝났어. 내가 지금 표시하는 데서 답 다 나온다. 봐. 2번 선지. 정답 2번이겠죠. 왜? 절연체라는 거는 막아버리잖아, 전류 흐름을. 이해됐어요? 그럼 일반 절연체를 써버렸어.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죠. 맞잖아. 그럼 반복이 불가능한 거지. 일반 절연체 전류나 전자 흐름이 없어. 그럼 당연히 반복적으로 뭘 할 수도 없는 거죠. 전류가 흘러야 지우고 쓰고 할 건데. 결국은 핵심 원리였던 거예요, 얘도. 전류의 흐름, 전자의 흐름, 절연체구나. 녹색은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지식에 해당하는 것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봐봐. 훨씬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풀리는 거예요, 이게. 이 방법으로 완전히 더 쉬워서 고쳐놔야 돼. 자꾸 여러분 읽고 이해하는 거 집에 가서 혼자 하세요. 일단 수업 시간 100% 이해하고 나면 이게 훨씬 쉽다는 거 알 거야. 이거 이해부터 해. 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유튜브에. 다시 오늘 복습하고 한 장 더 드린 거에다가 다시 수업 듣고 필기하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스스로 한번 꼼꼼히 읽어봐. 이해 안 되는 거 체크해서 질문해. 수고하셨습니다.